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면서 국힘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니라 검찰의 힘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죠. 윤석열의 선대위 관련된 이야기. 기자회견을 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김종인과는 완벽하게 결별을 맞이했습니다. 윤핵관 중심의 이 선대위가 결국은 자리 잡게 된 거죠. 3일하고 4일자에 이어졌었던 국힘 선대위의 이 아사리판 소식. 워낙에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정말 정신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조차도 이 정보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출이 됐고, 김종인과의 결별 역시도 윤핵관 중심의 인사들은 애초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확실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렸던 반면에 또 아닌 입장에 있는 사람들, 금시초문이다, 들었던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굉장히 다른 극명하게 달랐던 이 입장 차이가 국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이 선대위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해체가 되고 김종인이 쫓겨나고 이런 혹은 아니면 김종인이 쫓겨나지 않고 선대위가 김종인이 그립을 잡던 이게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간에 결국에 윤석열은 윤핵관들은 절대 쳐내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론을 통해서는 윤핵관하고는 분명 만들긴 할 건데 그렇게 만들더라도 그 윤핵관의 이 도움을 혹은 지원을 끊어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을 배제하고 가는 것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윤석열의 입장이 마음이 굳혀지고 있다라는 흐름도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권영세가 선대본부장으로 또 올 거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대로 다 이뤄져 버렸죠. 김종인 입장에서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측에서의 그 압박이 있기는 했어도 버티기에 들어갈 심산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어제 오전 이전까지죠.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 근데 끝내 이제 자존심이 상한 이 김종인, 윤석열 기자회견 이전에 먼저 사의 표명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소식을 기사로 먼저 함께 보도록 하죠.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자, 김종인, 윤석열 그 정도 정치 판단 능력이면 같이 할 수 없다.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밝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 선대위를 개편하자라고 하는데 그 뜻을 이해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봐라. 쿠데타니 상황이니 자신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쿠데타를 하겠냐.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과 능력이면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후보가 자기 명예에 상당한 어떤 상처를 받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내가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일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연기만 하라는 발언, 통산적으로 이제 후보와 선대위가 합치돼 가야 실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걸 또 과도하게 해석해서 자신이 후보를 무시했느니 어떠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였다. 자신이 처음부터 이런 선대위를 구성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윤석열에게 선대위에 안 들어간다라고 했던 것인데 하도 주변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을 왜 회피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서 12월 3일에 결국 합류를 했다. 근데 합류를 해서 가보니까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동안 관찰하다가 일부 수정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일부 수정을 해도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개편을 안 하고서는 선거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개편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종인은 윤 후보를 이제 윤 씨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죠. 자, 국민의힘 대선 승리 전망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자기네들이 무슨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지 않다. 이번 대선 같은 대선은 자신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에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 되는 사람이 국정을 완전히 쇄신해 세계 속의 다음 세대가 중심으로 들어갈 디딤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지금 나온 대선 후보를 모두 다 까버린 거죠. 모두 까버렸지만 이 말의 그 핵심은 윤석열을 저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단단히 이 화가 난 김종인, 결국에는 국힘의 이 대선 전망에 대해서는 노평을 하는 것을 노코멘트를 했죠. 그러니까 상황상 국힘이 이기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윤석열에게서만 사퇴 요구를 받았던 게 아니라 김종인이 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윤핵관들, 그 측근들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라는 폭로까지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윤석열은 이렇듯 김종인과의 그 결별에 대해서 묻는 기자회견 질문, 그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을 했는지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결별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언을 계속 해주시기로 했다.
김정인과 뭐 통화도 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답변을 했죠. 허나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앞선 이 기사에서 느끼셨던 이 김종인의 발언에서 김종인이 속 편하게 윤석열의 조언을 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김종인, 윤씨, 윤석열 후보라고도 안 하고 윤씨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편한 기색을 이렇듯 감추지 않았던 것만 보더라도요. 윤석열이 김종인의 빈집털이에 대해서 뭐 자신에 대한 쿠데타였다라고 분노를 하면서 큰 소리를 쳤다는 거. 심지어 그 큰 소리를 친 게 사무실 옆방에 있던 선대위 관계자들까지 모두 들었다. 심지어는 그 분노의 소리를 들었던 김종인 측근들이 뭐 당황을 해서 도망치듯이 사무실을 나왔다라는 그 여의도발 이야기는 그냥 헛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라고 보여지죠. 자, 아무튼 김종인이 끌어내려지면서 이제 완벽한 어떤 윤핵관 체제로 선대위가 개편이 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어제자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자회견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도 그렇고 또 그러한 어떤 기자회견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평을 남겼던 네티즌 분들의 총평도 아마 뭐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총평은 이거였죠. 알맹이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선대위 해체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구체적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선대위가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화를 이룰지에 대한 그러한 핵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 3분에서 4분 정도에 되는 그 발표 시간 내용도 봤고 그 이후에 한 30분간 이어졌던 기자회견 내용도 다 봤는데 3, 4분 정도의 발표 시간 내용에서도 그렇고 그 기자들과의 어떤 질의응답 시간이었죠. 질의응답 한 30분 과정에서도 알맹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알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그거였죠. 권영세를 주축으로 한 윤핵관 체제로의 선대위 개편. 이 권영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 꼭 해야 되겠죠. 이제 권영세에 대해서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힘에 누가 앉거나 이런 뭐 누가 뭐 선대위에 들어가고 누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밭을 갈면 되는 거죠. 이 권영세에 대한 이야기. 윤석열의 서울대법대 2년 선배죠. 그리고 형사법학회 활동을 윤석열하고 같이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검사 요직을 쭉 거친 이후에 권영세가 2002년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으로 입당을 했던 인물이죠. 그렇게 입당을 하면서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요직을 맡았었고. 근데 이제 권영세의 이제 가장 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정원 엑스파일, 오일게이트 사건, 그리고 2012년 당시에는 대선 국정원 여론조작 부정선거, NLN 회의록 허위선동 이런 사건들, 이런 공작된 사건들의 기획을 함께 했던 인물로 지적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작 정치의 달인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세의 입당이 사실상 공작을 뭐 시작하겠다라는 그 신호탄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그의 과거 공작 기획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권영세는요, 윤석열이 정치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제3지대에서 머물 것이다. 그래서 3지대 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국힘으로 들어갈 거다. 뭐 이런 간을 보던 시기에 국힘의 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의 입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 바로 권영세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애초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이제 윤석열의 입장을 옹호를 또 해주다가 윤석열이 딱 나오는 그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입당을 추진했던 거죠. 윤석열 층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대표적인 검찰주의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 권영세가 대표적으로 남겼던 작년 3월 2일자의 페이스북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퇴 이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걸 보시면 이 권영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대강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페이스북 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죠. 윤석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검사 인생에서 많은 좌천과 징계를 겪었지만 이는 개인의 불이익이었을 뿐 검찰 폐지라는 이번 일만큼은 엄중하지 않았다. 이제 여론에 호소할 방법밖에 없다.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를 윤석열이 했다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권영세는 저들이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사기관을 약화시켜 지난 4년여간
자신들의 공적, 사적 범죄를 덮으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하면서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서 공격적인 프레임을 만들었던 그러한 글이었죠. 윤석열이 선대위를 통해서 선대위 본부장으로 앉히면서 전면에 내세운 거고요.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검찰당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나름 중도를 확장할 수 있게끔 해줄 만한 카드였던 김종인을 일단 끌어내렸고 2030의 표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준석도 패싱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주변에 이제 검찰 출신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윤핵관만 남게 된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은 언론에서만 외부적으로는 윤핵관을 쳐내린 그림을 보여주고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내용으로 김종인의 발언도 또 그 보도가 되기도 했죠. 그 보도의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김종인 윤핵관 3인방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영향력은 여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김종인 윤핵관 논란을 빚는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의원을 두고 공식적으로 후퇴했지만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아직 존재한다. 비서실 등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문고리 같은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니 검증되지 않은 그 당시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증됐든 아니든 간에 행위가 똑같으면 결국 그들은 문고리 3인방이다라는 이야기를 김종인은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 후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향력은 계속된다. 비서실이다 보다 3인방이 자기 사람들로 다 박아놨고 평소에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지금 이르는 상태라고 하는 것인 거죠. 공식 직함을 달지 않은 윤핵관의 영향력, 즉 이것은 비선실세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비선실세라는 말은 이런 데서 쓰는 거죠. 공식 직함 뒤에 숨어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면서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게끔 권력을 행사하는 거. 말로는 기자회견에서 윤핵관이 선대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국민 우려들을 잘 알겠으니까 더 이상 걱정시키지 않도록 윤핵관들 다 쳐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윤석열. 윤핵관을 선대위 본부장과 정책본부장 양쪽에 앉혀놨을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은 이런 내부에서 있는 이들 윤핵관의 영향력을 쳐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내에서 윤핵관 인사들은 뒤에서 지원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공식 직함이 없으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던데 영향력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공식 직함을 달지 않는 비선 실세들이 되는 거죠. 자, 지금껏 윤석열 주변에 왜 최순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는 기정 그 최순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사실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윤핵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 면면들, 그리고 플러스돼서 나왔던 인물들, 남원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 사람들을 영입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함께 한 최근 이틀간 계속 나왔던 인물들이죠. 실제로 원희룡의 경우에는 정책본부장 자리에 앉혔고, 그리고 원희룡 같은 경우는 서울대법대 그 윤석열의 3년 후배에다가 검사 출신이죠. 아무튼간에 남원정 이들에 대한 실제 물밑 접촉이 이뤄졌다는 부분들도 나왔던 만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주축으로 한 윤핵관, 그러니까 검찰 출신뿐만이 아니라 단순 검찰 출신이라고 보기보다는요, MB정부에서 특혜를 받던 검찰 출신들, 그리고 역시나 MB 계통의 정치인들이 다시금 똘똘 뭉치는 선대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MB정부 때 가장 쿨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윤석열의 발언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요. 실제 MB정부 때 BBK 특검으로 사건을 덮었던 이후에 윤석열의 주요 요직을 꿰차면서 승승장구했던 전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집권을 누리는 MB계통하고 은혜를 입은 이 검사들이 이번 기회에 윤핵관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에 이은 이명박의 사면론을 꺼내들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윤핵관, 검찰 출신만으로 뭉쳤다라고 보기보다는 MB계통에서도 이들 윤핵관 쪽으로 함께 또 뭉쳐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매머드로 칭해진 이 선대위를 해체한 이후에 어떤 선대위로 구상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이야기를 하진 못했죠.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포인트라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이 바로 이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 알맹이 없는 선대위 개편,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김종인이 주장했던 선대위 그 슬림화라고 하는 슬로건을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쓰고서는 기자가 그거 뭐 김종인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아니 난 조금 더 슬림화 시킬 거다 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또한 코미디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번에도 뭐 윤석열식 철학이라든가 윤석열식 어떤 선대위의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엿볼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김종인뿐만이 아니라 이준석의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죠. 뭐 그러니까 선대위에 들어온다고 선거를 돕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준석의 선대위 입성에 대한 거는 선을 딱 긋고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있다. 이준석도 나름대로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당대표로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과의 어떤 갈등 문제를 어느 정도 일축하고 이준석과의 마찰로 생기게 될 2030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도 덜어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죠. 헌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도 뻔히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경진이나 김용남을 비롯한 윤핵관들을 통해서 이준석에 대한 사퇴를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2030에 대한 선대위 실무진 참여를 확대하겠다. 주도적으로 이들이 뭐 뛰게끔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앞서 보신 이준석 그 패싱 그런 것도 그렇고 글쎄 저는 뭐 그냥 단순히 이 기자회견에서 2030을 실무진으로서 해서 열심히 뭐 선대위를 다시금 끌고 가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그냥 캠프에서 한시적으로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만 한시적으로 하루살이처럼 쓰여지고 버려질 청년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질지 참 의문입니다. 뭐 늘상 해왔던 2030에 대한 그다지 크게 이제 주목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 그리고 그간의 어떤 행적들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포인트 부인과 장모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가장 황당했던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이게 뭐 본인의 이제 아내인 김건희도 뭐 2년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받았다. 그래서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 뭐 그래서 요양이 필요하다. 여성으로서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이건 거의 뭐 이 발언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허위사실 공표인 부분인 거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에 있을 때는 뭐 검찰을 아내와 처갓집을 위한 하나의 어떤 법무법인으로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로펌으로 만들어서 사유화를 했고 이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세웠던 거였죠. 근데 이제서야 뭐 진행이 돼보려고 하니까 줄줄이 뭐 그냥 죄다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하다는 이유로 쭉 그냥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고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 때는 뭐 정경심 교수님이 뭐 몸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조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는 언제 제대로 수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세요? 윤석열이 언제 제대로 수사를 받았던 기억 안 나실 겁니다. 나실 리가 없죠.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소환조사라도 한번 받았던가요? 역시는 없었죠. 이것도. 이거는 사실상 최근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윤석열이 현재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에 부당히 어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봐도 저는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거 역시도 문제를 삼아야 되죠. 특수통 라인의 검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정관인 윤석열에 대한 예우 개념에서라도 이들은 수사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죠. 말로는 자신과 자신의 어떤 가족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과 잣대를 적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내로남불과 윤석열의 이름을 섞어서 윤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로남불의 그런 모습만 재차 강조했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 윤석열이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에 대한 내용도 정말 충격적이었죠. 윤석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운동이라는 게 정부 최고 의사결 결정권자가 되는 자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냐. 몰랐던 국민들의 뜻에 대한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지 않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대통령 후보를 여전히 경험하고 배우는 자리로 생각하는 윤석열의 모습에 정말 기도한 차죠. 이거는 국민적 시선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 위치에서 생각하는 대선 후보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거죠. 배우는 자리, 경험하는 자리. 국민들은 리더로서의 경험과 자질, 그의 어떤 철학,
미래 비전 이런 것과 같은 갖춰진 후보로의 증명과 평가를 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윤석열만 경험하는 자리라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 면접관 입장에서 후보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은 면접관들의 마음과 회사의 니즈를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딱 면접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서는 그제서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접자를 국민들 입장에서는 합격을 시켜줄 수가 없겠죠. 저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자체로가 이미 탈락인 거죠. 5번째, 윤석열은 앞으로 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뒤늦게 기자가 소신 발언이 아니라 준비된 발언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은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의 그 본인의 진심은 이거는 지금 해명을 내놨던 이야기와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봐요. 김종인이 지난 3일자에 이런 얘기를 했죠. 선거 때는 후보 상향에 맞춰서 하면 안 되고 뭐 국민 정서에 맞춰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발언이 굉장히 한시적인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즉 대선 레이스에서만 이 윤석열의 위험한 사상과 위험한 국정 운영의 비전을 한시적으로 감추겠다라고 했던 발언으로 읽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본인도 사실 그와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한 멘트가 또 있기도 했었죠. 뭐 예를 들면은 자신이 낙선하면 공약의 이행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그간의 이런 어떤 그 윤석열의 행보들과 어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생각들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이번 발언 역시도 자신의 굉장히 위험한 사상, 뭐 예를 들어 독재 찬양과 같은 독재를 옹호하는 그러한 위험한 사상을 일시적으로 감추겠다라는 발언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뭐 본성과 본질을 바꿔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 운영을 하는 것, 이거는 국민의 종복이자 대리인인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들이죠. 정치인으로서도 가져야 될 일인 거고 대통령으로서도 더더욱 당연히 갖춰야 될 것이 바로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의도는 이와는 다른 것으로 읽혀지는 게 제 생각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자회견 간단하게 평하자면 결국은 윤핵관이 국힘을 장악했고 완벽한 검찰당으로 거듭났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